감사합니다. 지금 한호를 해주신 분은 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호까지 해주셨던 거고요. 여기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예, 모르시는 분도 중간중간에 한호성이 나왔으면은 예,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진행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뭐 제 소개를 뭐 쭈르륵 하는 것보다는 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창직이고 창직이란 건 새로운 직업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 회사를 우리가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 보면은 자기 소개보다는 어떤 소개를 먼저 하죠? 회사 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창직한 사람들은 회사 소개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소개를 먼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창직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죠? 여기? 군인이거든요. 저는요, 군 생활을 11년을 했어요. 네, 군 생활을 11년을 했고요. 그것도 이제 부사관으로 1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한 것이 31살 때 전역을 했고요. 그게 한 5년 전이네요. 그럼 이제 제 나이가 나오죠. 네, 올해 36입니다. 그래서 31살까지는 제가 이제 기무사에 있었는데 그때 있으면서 뭐 제주도, 서울, 경기도, 뭐 전라남도 막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 생활을 이제 뭐 곳곳에 뭐 좋아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군 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55살까지 아 나는 어디까지 딱 올라가겠다. 원상까지 올라가겠다. 딱 제 미래가 보이고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할지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55살 저는 적어도 100살까지 살 건데 앞으로 45년을 뭐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 그때까지 번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한 28살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28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나 능력들을 딱 적어보니까 대학교 졸업도 안 했죠. 할 줄 아는 뭐 외국어도 하나 없죠. 뭐 아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스펙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목록을 이제 좀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내가 30살 전까지는 이 10가지를 꼭 해내고야 말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졸업이랑 외국어 하나 마스터하는 거랑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거. 그리고 책 100권 읽기, 뭔가 이제 나만의 이제 좋아하는 특기라든가 취미 같은 거 만들기, 또 뭐 결혼하기, 막 여러 가지 10가지 이렇게 세워놨는데 30살까지 해가지고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빼고는 다 이루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는 결혼하기였는데 제가 이제 28살 때 그거를 정해놓고 2년 동안 해서 대학교를 사이버 대학교를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일본인과 소통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또 뭐가 있었죠? 취미는 제가 그때 스쿠버 다이빙 취미를 만들었어요. 남한테 자랑할 수 있을. 그리고 책도 뭐 한 200여 권 이렇게 읽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 전역을 해도 되겠다. 나는 뭔가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군인이더라도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때 월급이 뭐 300에서 400 사이가 나왔으니까 부모님이 일단 반대하고 저랑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미래를 찾고 싶어서 이제 전역을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펙들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그때 공부를 시작했던 거는 뭔가 이제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막 이런 내용보다는 뭔가 실생활에 제가 취직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 컨설턴트 과정이라든가 하스 코칭 지도사,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사무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내기를 시작했죠. 이력서를 한 열 몇 군데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떨어졌어요. 네,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저를 이제 취직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때 나이가 이제 31였었는데, 아, 그런데 저는 정말 일이 필요했었고,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저의 스펙은 사이버 대학교 졸업한 스펙이랑 일본어 조금 할 줄 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막 교육 수료증. 근데 그렇게 제가 비싼 돈 주고 교육 수료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수료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저거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교육비를 많이 썼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취직을 못 하니까 다음 장이 뭐였지? 네. 취직을 못 했는데 그때 때마침 호주에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한규야, 서울에서 아무리 힘들게 그렇게 해봐야 돈 벌기 쉽지 않다. 호주에 오면 돈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말만 믿고 또 호주를 갑니다. 호주를 가서 이제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친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호주에서 뭘 했냐면 잡을 구했어요. 잡을 구했는데 구한 일이 청소하는 일을 구했었어요. 그게 이제 영어도 안 쓸 수 있고 그냥 어떠한 전문 능력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람선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죠. 네, 남들이 뭐 토한 것도 손으로 막 닦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사장님이 보니까 이제 매니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이제 하루에 8시간 일했는데 뭐 한 달에 뭐 한 400, 500씩 벌더라고요, 호주는. 그래서 그런 거에 만족하려고 했었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이러려고 전역한 것도 아니고 이러려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이제 또 그 일을 접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누가 나를 취직을 안 시켜주면 그냥 내가 처음에는 창업을 하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취직을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이제 공간 배치라든가 뭔가 이 공간, 사무 공간을 바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 군대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있었을 때 제가 저녁에 혼자서 막 배치 바꿔놓고 우리 상사의 위치를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바꿔놓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영화에 빠져 있을 때는 제 방을 영화관처럼 꾸며놓고 아니면은 공부가 좋아할 때는 뭐 독서실에서 갖다 놓고 공부하는 공간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걸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보자 해서 인테리어도 이제 그래서 배웠거든요. 벽지 바르고 막 도배 바르고 하는 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웠던 게 학습 코칭이랑 정리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융합을 해보자. 융합해서 나와 보니까 이런 아예 맞는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로 내가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호주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를 내가 직업을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창업한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저희가 이제 정리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정리에다가 이제 배치하는 방법, 조명은 어떤 것이 아이 집중력을 높여주는지, 소음은 어느 정도 소음이 아이한테 좋을지. 진짜 적막한 공간에서는요 오히려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소음을 또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어떤 색상에서는 아이가 집중도 잘하고 공부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심리는 어떤지. 풍수는 없었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어머니들께서 풍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수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풍수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공부 환경 컨설팅이라는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적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부분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풍수랑 배치랑 섞어서 풍수 인테리어, 풍수 배치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심리를 적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떠냐? 공부방에만 세분화시킨 다음에 공부방에 맞는 컨텐츠들을 다 융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부방에만 맞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공부 환경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세무사에 신청을 하는데 코드가 없어요. 이런 항목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려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코드가 있으면요, 뭐 그 다음날 바로 나오거나 그날 나올 때도 있어요. 기다리면요. 저는 이걸 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이 코드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데 그 코드를 새로 코드를 만들었을 때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거든요. 세무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관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저 웰스터디 이만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새로운 코드를 지금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사받는 줄 알고
아, 네, 이거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요. 그 심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요, 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 심사관님이. 예, 그러면서 그분이 제 첫 고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요거 콘텐츠 쌤 요거 하나 만들고 조금 준비한 걸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제가 이걸 하겠다 컨셉만 잡아놓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배운 거를 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니까 어머니 너무 그 신사관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사관이 그러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됩니다. 엄마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고 어머니가 정말 관심 있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심사관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봉투로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2시간을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책상에 유리 깔면 안 돼요. 왜 베란다 쪽에 책상이 있나요? 막 이러면서 그런 배치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자신감을 받게 됐어요. 야, 내가 생각한 이 콘텐츠가 그리고 이 분야가 우리 사회에 또 학부모님한테 필요한 콘텐츠다. 이런 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전역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요. 보통 투자를 하면 홍보 마케팅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이때 아는 사람 10집을 선정을 했어요. 아는 분들 10집을 하는데 제 돈으로 다 바꿔줬어요. 네, 그 집의 인테리어까지. 그렇게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200만 원 쓴 걸 가지고 그때 10개의 집을 제가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그 집의 아이의 그런 소감이라든가 어머니의 소감, 피드백들을 이제 같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그래서 10개를 공개하니까요.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를 그 한 걸 가지고 제가 책을 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방 꾸미기 달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공달프라고 하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10개 제가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제가 첫 번째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책을 내고 나니까 이제 제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여기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제 웰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제 4년째 웰스터디는 계속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로서 아이의 집중력도 높여주고 성적도 바꿔주고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자사고를 들어간다든가 성적이 많이 오르니까 취재받은 학생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웰스터디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또 학부모님도 또 계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안 좋았던 뭐 집중이 안 되는 방을 좀 좋은 방으로 그리고 또 더 좋은 뭐 인테리어가 되는 이런 공부방으로 조성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세기도 힘들 것 같고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컨설팅 사례는 지금도 오늘도 이제 전화 몇 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 책을 읽고 이제 계속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관심을 우리 내 컨텐츠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 없었던 이런 컨셉을 만드니까요.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나건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제휴를 맺고 하나건설의 스마트 공부방을 만들고 싶다. 저는 그때 1인 기업이었어요. 직원이 없이 이제 혼자. 그때 이제 디자이너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 있게 됐었는데 하나건설에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방이 그 디자인이 다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이가 집중력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아이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죠. 뭐 조명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동선이라든가 그 가구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뭐 스마트 락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책상이 뭐 들어갔다 빠졌다. 요건 스탠딩 책상이거든요.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있던 책상이 이렇게 뚝 올라가요. 그래서 서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고 이제 특허 등록하고 이제 디자인권 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이랑 계약을 맺고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했었을 경우에는. 근데 창직이 참 재밌는 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없던 컨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매력적인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만 그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최초의 시장 진입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건설이랑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 올해는 이제 그 킨텍스 쪽에 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또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년에 창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일산 그 이제 뭐죠, 하나건설이라는 꿈에 그린 아파트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 디자인했던 요 이제 컨셉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책을 제가 이제 2권을 냈는데,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요,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국 곳곳을, 예, 부산까지도 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컨텐츠 요 강의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학부모예요. 학부모인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시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요, 어디 지역에서 하면 50명, 막 60명 막 이렇게 많이 모여요.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뭐 교회 뭐 여러 군데서 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이 공부방 강의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강의가 2군데, 3군데서 진행이 되는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정이 나오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거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해왔던 강의다 보니까, 예,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이 창직 강의는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버벅이는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책 2권 자꾸 얘기했는데요. 이 책 2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책이고 이건 2번째 책인데요. 우리 이 창직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책을 많이 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자기만의 컨텐츠를 자기가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컨텐츠를 다 이렇게 담아내요. 근데 제가 그 창업이랑 좀 다른 점은, 창직은 개인한테 더 맞춰졌다고 했잖아요. 그 컨텐츠에 더 맞춰졌고, 책을 통해서 자신의 컨텐츠의 저작권을 또 보호해줄 필요도 있고요. 책이 또 있어야지만 또 전문가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강의를 나갈 때나. 그래서 창직가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준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언체 이제 제 컨텐츠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게 필요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또 창직을 하면은 제가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요, 언론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네. 제가 이제 10건 그거를 그 샘플링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올리곤 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공개하고 했었는데, 어머니들이 먼저 연락 오기보다는 언론사에서 먼저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당신들 언론 뭐 칼럼 좀 기고해 주세요. 공부환경에 관련된 정보 좀 제공해 주세요. 뭐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 활동도 하게 되고요. 이런 점도 창직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하나인 것 같아요.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브랜딩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전역해서 이력서를 썼는데 이력서에 제가 3줄을 못 넘겼거든요. 쓸 게 없는데. 근데 지금은요, 쓸 게 많아졌어요. 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3년 정도, 꽉 이제 4년 차에 들어갔는데, 3년 정도 제가 활동하면서 생긴 이제 이력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력들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스펙은 스토리를 이긴다. 아니죠.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 네. 그래서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는데, 스토리가 정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더라도 스토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제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니까 저한테 입사 지원이 들어온 게 한 2번 있었어요. 네, 제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와라. 네, 그래서 건설사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고요. 교육업체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네, 건설사는 정말 대기업인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이 컨텐츠를 제 거를 좀 가지고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창직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제 컨텐츠를 어딘가 가서 취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를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 국내 1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웰스터디 이만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스토리 되게 길죠? 제 인사가.
네. 그래서 요즘에 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분 걸리나요? 네, 몇 시간 어떻게 되죠?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저는 이제 잡 메이커, 이제 직업을 만들다, 이제 창직가들은 이제 잡 메이커라고 불릴 수도 있고, 뭐 잡 크리에이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영어로 명사 이렇게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창직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창직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을 썼는데 창직이 뭐냐고 물으니까 창작, 네, 창작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창직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모른다라는 거를 또 알 수, 그러니까 너무 용어를 어렵게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직업 만들기 하면 되게 쉽잖아요. 예. 근데 또 멋있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창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도 역시 창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창직이라는 용어는 그 저기 뭐죠? 그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책자를 발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직업 이야기. 거기에서 보면은 뭐 매일경제에서 한 몇 년, 7년 전인가? 그때 처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고용정보원에서 창직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책자를 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창직의 어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이게 창직이 누가 썼다 이런 걸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다 보셨죠? 예. 10명의 창직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컨셉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직가들이 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희 창직가들이 모여서 이런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다 제공을 한번 해보자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새로운 직업 다들 이제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나서가지고 이 창직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고 그 다른 분들이 이제 하나씩 자기의 컨텐츠를 얘기해주는 이런 컨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을 했지만 네 그냥 적당한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 기간이라는 점도 있고 한데요. 근데 또 다음 강의부터는 또 신청하신 분들이 또 꽤 계세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인지도가 제일 없어서 그런가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5년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책에서 이제 창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뭐 창조적 활동, 그래서 뭐 노동시장에 보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뭐 해당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근데 저는 창직이라는 정의를 좀 쉽게 내리고 싶어요. 예. 그냥 새로운 직업, 누군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었던 거, 돈은 못 벌더라도 돈 못 버는 직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업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되고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콘텐츠를 또 어떠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다라면 그건 이제 새로운 직업 그리고 창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창직에 대한 정의라든가 창직의 개념이라든가 아직은 우리 창업처럼 또 다른 학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되고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정립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저는 분야라고 또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4년 동안 제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건 저에 대한 상황이에요. 저를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동기를 느껴야 돼요. 일단 저의 동기는 아무도 저를 취직시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남이 안 주면은 나라도 만들어야겠다. 뭐 하여튼 그런 동기가 저한테는 있었었고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내가 뭔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이런 창직 동기 느끼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콘텐츠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콘텐츠를 직업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에다가 이걸 섞고 싶어. 그래서 그럼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 TV 보면은 그 요리
방송 많이 나오죠. 요즘 요리 같은. 그죠? 그분들 직업이 뭘까요? 요리사인가요? 셰프 테이너. 영어로 두 개 다 섞으셨네요. 셰프 테이너. 괜찮은데요? 셰프 테이너. 네. 그분들을 저 요리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애매하잖아요. 그분은 요리해서 돈 버시나요? 아니죠. 그분들은 요리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요리해서 돈 버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방송에 그 료로 봐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셰프 테이너 막 이런 식으로 신직업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것도 신직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리하는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또 한 분 또 다른 비슷하게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만 가지고는 자기 그 수익 활동이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아나운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근데 또 욕구가 또 다른 욕구도 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나운서도 잘하지만 MC도 잘 보고 연예인들하고도 잘 놀아.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무슨 활동을 하죠? 예능 활동을 막 해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죠? 네, 아나테이너라고 또. 아나테이너라고 해서 또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럼 그분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직업을 그렇게 만들어내 보니까 아나운서보다는 더 자신의 활동 영역을 더 펼쳤다는 거죠. 뭔가 이런 창직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된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게 있으면요. 콘텐츠를 모아야 돼요. 저는 제가 공부한 게 조선전문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콘텐츠를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외국에 있는 거, 뭐 다 이제 논문들이랑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전문 서적들을. 그런 걸 통해서 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종합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컨텐츠, 제 항목 중에서 조명도 있고, 색상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색상이란 분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분야를 제가 다 쓸 수는 없어요. 저는 단지 아이한테 맞는 거. 그리고 공부방에만 해당되는 이런 콘텐츠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모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발견한 건데 제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랑 그런 이제 아이들 그 스터디 엠벌먼트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과정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네, 하버드에 있어요, 그것도.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보다는 나는 제가 세계 최초인 줄 알았는데 세계 최초는 아니란 건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에서 먼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직업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활동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직업 사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직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신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가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조건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된다. 근데 이런 모으는 과정에서는요, 정말 너무 불필요한 자료들까지도 많이 모으게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좀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았던 이런 컨텐츠들을 테스트를 꼭 해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분석이 됐으면은 그런 모아진 그런 융합된 아니면 혹은 발견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 직업화 시키는 거, 직업명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직업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 할 건지 단계들을 잘 구성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야지만 고객들은 돈을 지급을 할 거고 그래서 수익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게 된 사건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 등을 찾아보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경험이 전혀 전무한 단계에서 창직을 이게 하게 됐는데 이 창직이라는 거는 연령대를 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도 필요해서 창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층에서도 학생층에서 중고등학생층에서도 창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생층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랑 알게 된 사건 상황 등은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또 시니어층이라든가 뭐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자신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창직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직이라는 거는 연령층을 좀 불문하고
이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정하는 단계.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단계를 다른 창직자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요, 얼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있는 단계는요, 실상은 창업 단계랑도 비슷하고요, 발명 단계랑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직업을 찾는 단계라고도 비슷하고요. 단계들은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을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다른 창직가들의 창직사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